오늘 11번부터 해보죠.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실 이제 부탁께서 이 사티명상을 얘기한 경이 이제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건데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거기에 그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있는데 그거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호흡 관찰, 호흡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 자체는 당연히 몸의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호흡은 몸에 속하는 현상이지만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뭐 전 라즈니 씨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라즈니 씨가 한 말인데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도 호흡을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들뜨죠.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뭐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 호흡이 가빠지죠. 거꾸로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이 미세하고 가늘어져요. 그 명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마음이 산란해도 한 10분, 20분 호흡 관찰하다 보면 호흡이 미세해짐과 동시에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마음과 몸을 이어주는 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부탁께서는 심장 박동 아니면은 뭐 위의 움직임 이런 걸 알아차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심장 박동이나 위의 움직임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소위 그게 의학적으로 불수의근이라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근육.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이루어지지만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있죠.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건 사실은 이 자체의 근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밑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횡격막을 당겨서 이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파 자체에 무슨 근육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게 있겠어요, 또? 그러니까 호흡은 내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그걸 수의근이라 그래요, 수의근.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이 근육이 움직이지만 내가 통제하려면 통제할 수 있죠. 그런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눈꺼풀 깜빡이는 거. 이것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계속 깜빡이죠. 그 내가 계속 뜨고 있으려면 뜨고 있을 수 있어요. 깜빡이려면 깜빡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 마음의 상태가 몸의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몸의 호흡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호흡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지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그럼 왜 호흡이 훌륭한 명상의 대상이냐. 뭐 붓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명상에서도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다음 호흡은 무색무취하죠. 여기에 뭐 자본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무슨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애가 있어요? 뭐 어른이 있어요? 흑인이 있어요? 백인이 있어요? 그죠? 무색무취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숨을 쉬어야지. 2배로 쉴 거야. 이러는 사람도 없고 나는 호흡이 싫으니까 좀 적게 쉴 거야. 이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화나 욕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가지고 댕겨요. 무색무취하고 평등하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명상의 대상이죠. 그리고 호흡에는 지수화풍의 모든 요소가 있죠. 지난번에 지수화풍 얘기는 했으니까 이해하실 텐데 이따 명상하시면서 보세요. 호흡을 하시면서 들숨을 할 때 특히 그 닿는 부위하고 날숨을 할 때 닿는 부위가 다르죠. 들이쉴 때 닿는 부위는 저 콧구멍 안쪽이에요. 그죠? 거기서 강하게 느껴지죠. 내쉴 때는 좀 더 바깥쪽에서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강하게 느껴지는 그 성질, 그 딱딱함, 그게 지혜 성질인 거예요. 그리고 숨은 이따가 들이쉴 때 들이쉬는 숨은 좀 건조한 느낌이 들고 내쉴 때는 당연히 몸에 수분을 끌고 나오니까 좀 습한 느낌이 들죠. 그게 수의 성질인 거예요. 화는 들이쉴 때는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 내쉴 때는 좀 더운 느낌이 들죠. 이게 화의 성질인 거고. 풍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움직이는 성질. 예. 그러니까 이따 보실 때 자기 나름대로 지혜 성질인지 수의 성질인지 화의 성질인지 풍의 성질인지 한번 보세요. 예. 그런 점에서도 이제 우수한 명상의 대상이고, 그리고 명상의 두 기둥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예요? 명상, 집중과 통찰의 요소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옥센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는 계속 이 들숨날숨을 관찰하게 해서 니미타를 띄운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들숨날숨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집중 명상의 대상은 뭐라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라 그랬죠. 고정된 대상. 그런 식으로 호흡을 보면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죠. 1시간도 볼 수 있고 하루도 볼 수 있고 뭐 평생 볼 수 있어요. 계속 어떤 집중 명상의 차원에서 호흡을 보게 되면, 집중 명상의 특징은 뭐냐면, 사마타 명상의 특징은 뭔가 하면 뭐가 나타나요. 나타나는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인데, 뭔가 남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해보세요. 우리 삼천배를 한다, 뭐 관세음보살 뭐 연부를 한다, 계속 하다 보면 그거 왜 하시겠어요? 뭔가 남다른 체험을 하게 되거든. 그게 사마타 명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마음에 안정감을 주죠. 왜? 마치 우리가 번뇌라는 잡초가 있으면 그거 보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돌을 덮어두면 되지. 그런 거예요. 집중 명상은. 잠시 덮어두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하는 동안은, 그걸 보는 동안은 다른 걸 안 보니까. 근데 통찰 명상은 어때요? 통찰 명상은 우리가 돌무더기로 번뇌라는 잡초를 덮어뒀지만 그 잡초가 없어지나? 돌 밑에서 계속 자라고 있지. 근본적인 해결은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 풀을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호흡을 집중 명상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고, 통찰 명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옥식으로 세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싹 그 마음 자세를 싹 바꿔서 그 순간에 들숨날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있죠, 느낌. 거기에 원래 뭐 들숨이고 날숨이고 했어요? 들숨날숨은 우리가 이름 붙인 거잖아요. 매번 그 달라지는 느낌 있죠? 그거를 보게 되면 통찰 명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볼 때도, 제가 일단 명상 유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뭐 들숨, 날숨 이름 붙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통찰 집중 명상의 영역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 이름 붙이기를 떼버리고 그 순간에 그걸 보라고 할 때, 그때는 각자 통찰 명상을 하라는 거지. 왜 통찰 명상에 대해서는 이름 붙일 수 없냐면, 통찰 명상의 경험은 다 각자 다른 거거든. 거기에 뭐 하나 둘이 있겠어요? 뭐 하나 둘 셋이 있겠어요? 그죠? 네. 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일단 몸 관찰을 할 때 몸을 해부학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맨날 하는 거, 뭐 머리털, 눈썹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관찰하고, 몸의 요소, 지수화풍 관찰을 마친 다음에 호흡 관찰을 한다. 들숨 날숨 이름 붙여서 시작한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린다. 결국 들숨 날숨 이름 붙여 시작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집중 명상인 거고, 몸의 요소,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게 통찰 명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호흡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숨을 쉬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 그리고 통제하지 않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통제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제 안 하는 게 어려워. 제발 좀 가만 내버려둬. 가만 내버려둬도 호흡을 하지. 왜? 안 죽으려고. 5분만 못 들이셔도 죽어요. 5분만 못 내셔도 죽어. 그게 지가 알아서 해.
걱정 안 하셔도 돼. 평소엔 잘 하는데 이게 명상을 하면 수명 켜가지고 뭐 이러고 이런다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막 기가 오르고 상기가 되고 이런다고. 그만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장이 두꺼운 거지. 그렇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업의 강물이 흐르죠? 이렇게 업의 강물이 흘러요. 그거를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살다가 이제 가잖아요. 언젠가 업의 강물에 휩쓸려서 가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가죠. 명상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속된 말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안 하던 짓을. 우리가 계속 뭔가 통제하고 간섭하고 노심초사하고 동동동동 구르고 이런 업을 계속 키워왔 습관을 들여왔죠. 그거의 잘못됨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해해. 그러면 그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하던 짓을 하면 쉬울 텐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호흡 하나 하는 거, 호흡 내버려 두는 거조차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짓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호흡을 내려놓는 버릇을 들임으로 해서 다른 것도 내려놓는 버릇을 들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호흡을 내려놓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바라보게 되면 내 느낌도 내려놓고 바라보게 되고 생각도 내려놓고 바라보게 되고 그게 밖으로 대인관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내버려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 많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은, 자, 이건 뭐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들숨은 삶을, 날숨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명상이 진행되면서 구별이 없게 된다. 부탁해서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의 목숨이 호흡지 안에 있다고 그랬죠? 다 아시죠? 뭐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이지. 들이쉬지 못하고 내쉬지 못하면 죽어요. 지금 당장도 내가 다음 숨을 들이쉴지 못 들이쉴지 못 내쉴지 아무도 몰라. 다음 순간을 기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들숨을 들이쉬면서 산소 교환을 함으로 해서 살아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냄으로 해서 잠시 죽어요. 그죠?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죽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삶과 죽음의 어떤 축소판인 거죠.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깊은 명상에 들면 이게 뭐 들이쉬든 내쉬든 이게 뭐 차이가 있어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별 차이가 없네 이게. 같은 거구나. 이런 통찰이 생긴다고.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관찰 명상을 할 때 아주 이게 자기 그 체험에 따라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 경험한 거에 따라서 얻어가는 게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 정도 하고 명상을 하죠.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뭔가 마음에 어떤 느낌, 생각, 긴장감 이런 걸 다 한번 심호흡과 함께 놔버리십시오. 심호흡을 3번 합니다.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내 이마를 한번 관찰해 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이마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해봅니다.
자, 양미간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해봅니다. 왼쪽 눈 주변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합니다. 오른쪽 눈 주변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날숨과 함께 긴장과 걱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밖으로 내보내면서 릴렉스 합니다. 자, 턱 근육을 관찰하면서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합니다. 혀도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혀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합니다. 목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합니다. 양옆 어깨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합니다. 자, 내 몸 전체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 합니다. 자, 가만히 내 마음 안을 들여다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안에 긴장이 남아있다면 그 긴장을 최대한 릴렉스하고 릴렉스 해봅니다.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가만히 내버려둬도 숨은 자기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만들어내거나 통제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자, 숨이 들어올 때 콧구멍 안쪽에 닿는 부위가 있습니다. 또 숨이 나갈 때 콧구멍 안쪽에 닿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두 부위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두 부위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게 지혜 성질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수의 성질을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숨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날숨은 상대적으로 습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호흡에서 화의 성질을 알아차려 봅니다. 들숨은 시원하고 날숨은 덥습니다. 그 차이, 화의 성질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풍의 성질, 바람의 요소를 알아차려 봅니다. 들숨과 날숨이 진행되는 동안 움직임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과 또한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시 멈추는 정지의 순간, 다 풍의 요소입니다. 움직임과 정지, 그 요소를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이 순간에 그 호흡 자체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그러나 힘주지 않고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그냥 그것에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 옆으로 비껴두고 내 명상 주제인 호흡 관찰을 가볍게 지속해 봅니다. 명상 중에 몸과 마음이 긴장되면 바로 알아차리고 릴렉스합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아까 제가 얼핏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모든 체험 있죠? 모든 체험은 개인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다께서 깨달으셨어요. 그죠? 깨달으셨다고 그래. 그 체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냥 말로 우리가 전달받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각자 나만의 체험들이 있죠? 살면서. 나만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라도 전달할 수 있어요? 100분의 1도 전달이 안 될걸.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상을 하면서 어떤 그 최 선생을 포함해서 그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뭐를 나한테 주입시켜 주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지. 얘기만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 얘기조차도 사실 제가 무슨 어떤 걸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걸 당연히 다 전달이 안 되죠. 맨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가을에 요즘에 나오는 시원한 배 이런 거를 열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맛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몇 시간 얘기해도 100분의 1도 전달이 안 돼. 그죠?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체험들은 철저하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거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문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건 전달이 되는 거죠. 사회? 그것도 조금 전달이 되죠. 그러나 수혜는 절대로 전달이 안 되네. 그건 결국 각자가 체험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명상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15분 정도 해서는 안 되고 뭐 40분, 50분 깊이 하다 보면 이것도 순전히 이제 제 체험인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이 호흡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가벼운 진동에 불과해. 가벼운 떨림. 이게 호흡 관찰 아까 뭐 해보셨지만 깊이 호흡 관찰만 해도 가벼운 떨림이야 그냥.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게 가벼운 떨림에 불과하다라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힘을 쓸 수 있겠어요? 힘을 못 쓰지. 가벼운 떨림으로 다 그냥 귀결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어때요? 어떤 나를 덮치는 괴로운 생각, 느낌, 분노심 이런 게 커다란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면 할수록 그게 더 커져서 나를 더 크게 덮쳐요. 근데 명상을 한다고 하는 건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떨림에 불과해. 그냥 생각이든 느낌이든 그냥 떨림, 가벼운 떨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될 듯 하시죠? 가벼운 떨림에 불과해. 그거를 계속 체험하면 할수록 이건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이게. 분노할 만한 가치도 없구나. 이런 걸 본인이 체험을 해야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래도 욕심을 안 내는 거고 화내지 말라 그랬을 때 화를 안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실체인 것처럼 놔둔 채 야 화내지 마, 욕심 내지 마 이런다고 그게 되나요? 본인이 체험하기 전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걷기 명상을 해보죠. 걷기 명상이네. 12번.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몸을 기준으로 할 때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겠지.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의 대표 명상이 앉기 명상이고 움직일 때의 대표 명상이 걷기 명상이죠. 그 움직일 때가 더 많다는 점에서 걷기 명상은 앉기 명상만큼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지. 걸을 때 빨리 걷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걷는 행위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폭은 발바닥 길이만큼. 그러니까 내딛는 발 뒤꿈치가 뒷발, 앞꿈치하고 그냥 일직선 정도가 되도록 그런 보폭으로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발은 차수하는 걸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공손히 이렇게 하는 거죠. 차수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져도 무방하다.
속으로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시작한다. 이것들이 마시 계열에서 다 따온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걷기 명상 시작할 때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1단계로 나눠서 하지만 조금 이제 마음이 안정되면 2단계로 나눠서 들음, 내려놓음, 들음, 내려놓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 4단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 누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하려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행위에는 뭐가 앞서요? 의도가 앞서지, 의도.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의도가 앞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빨리 하면서 잘 안 되죠. 천천히 하면서 들으려고 함, 들음, 앞으로 내밀려고 함, 내밀음, 내리려고 함, 내림, 누르려고 함, 누름. 이러면 8단계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명상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셔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많이 이름 붙인다고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뭘 세밀하게 보다 보면 큰 걸 놓쳐버리지. 우리가 걸을 때 그냥 이렇게 위에서 보듯이 그냥 걷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발을 드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불의 요소겠죠. 내미는 것은 움직이는 거니까 바람의 요소. 내려놓는 것은 무거움이니까 물의 요소고, 누르는 것은 딱딱함이니까 땅의 요소겠죠. 그러니까 4대 요소가 다 들어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지수 화풍이지만 이건 거꾸로예요. 화, 풍, 수, 지. 거꾸로 하면 지수 화풍이 되죠? 화, 풍, 수, 지. 걷는 행위로 대표되는 움직임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걸을 때, 이건 이제 앉기 명상에도 다 공통되는 얘기인데, 영어로 이제 마인드셋, 마음 자세의 문제인데, 걸으면서, 이 걷는 행위를 하는 소소영령한 무엇이 있구만. 이 나의 주인공. 이거는 발을 들으나 내미나 내려놓나 누르나 여전히 있구만. 영원한 것 이거 아트만. 이렇게 하면 붓다의 명상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 걸을 때 걷는 행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걷고 있지? 아무도 없어. 이 걷는 게 누구의 거지? 발이? 아무도 없어. 의문을 일으키는 건 좋으나 거기에 답은 아무도 없다 올시다예요. 걸을 때 그냥 걷는 동작만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명상들에서는 자꾸 주인공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게 왜냐면 쉽잖아 얘기하기가. 유일하게 붓다만 거꾸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무상고 무아 얘기를 그렇게 입이 아프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주인공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님들 계시지만 이제 어떤 스님께서 불교는 부다가 가르치면 상락아정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상이 뭐겠어요? 영원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 나, 정, 깨끗함이잖아요. 상락아정, 그러죠? 상락아정. 그거는 부다께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윗발라사라 그러는데, 빨리어로. 잘못된 몽상이라 그랬거든. 그 반야신경에 나오죠? 원리전도 몽상. 전도된 몽상이야. 보세요. 이기다 얘기하겠지만, 상은 뭐에 반대예요? 무상에 반대잖아요. 낙은 고에 반대고, 아는 무아에 반대잖아요. 정은 부정에 반대잖아요. 부다께서는 무상고, 무아, 부정을 얘기했는데, 상락아정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하지. 이게 와닿잖아요.
뭐 방편적으로는 좋아요. 그게 뭐 완전히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어려워. 왜냐면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낸다 그러면 뭐 좋아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 그냥 걷는 행위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까지라 그랬지. 더 의무부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해서 이건 그냥 걷는 거구나. 그것뿐이구나 이게. 이런 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걷기 명상을 해보죠. 자, 제자리에 서서 서 있을 때가 앉아 있을 때와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의 느낌이나 자세가 다른지 알아차려 봅니다. 서 있지만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해봅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내 발의 느낌, 발바닥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팔목의 느낌, 종아리의 느낌, 무릎, 허벅지의 느낌, 엉덩이, 허리, 배의 느낌, 등, 가슴, 양 어깨, 목의 느낌, 얼굴 전면의 느낌, 뒤통수의 느낌, 정수리의 느낌. 자, 걷기 전에 걸으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서서히 걷기 시작해봅니다. 자, 속으로 가볍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2단계로 나눠서 들음, 내려놓음, 들음, 내려놓음. 자, 3단계로 나눠서 알아차려 봅니다.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 걷고 있때 걷는 주체는 없고 걷는 행위만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알아차립니다.
자, 제자리에 서기 전에 서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서서히 멈춰서 봅니다. 서 있을 때가 걸을 때와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의 느낌이 다른지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들떠 있는지, 가라앉아 있는지, 쾌활한지, 불쾌한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뒤로 돌기 전에 돌리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서서히 뒤로 돌아옵니다. 돔돔돔 하면서 돌아옵니다. 제자리에 서서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걷기 전에 걸으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서서히 걷기 시작해 봅니다.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 자, 하나를 더 추가해서 4단계로 알아차려 봅니다.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 누름. 들음, 앞으로, 내려놓음, 누름. 발을 들을 때 불의 성질을, 앞으로 내밀 때 풍의 성질을, 내려놓을 때 수의 성질을, 누를 때 지의 성질을 알아차려 봅니다. 속으로 화, 풍, 수, 지. 화, 풍, 수, 지. 이름을 붙여봅니다. 걷되 걷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냥 걷는 행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도가 선행하고 행위가 뒤따릅니다. 자, 제자리에 서기 전에 서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서서히 멈춰서 봅니다.
서 있을 때가 걸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몸과 마음의 느낌이나 상태를 알아차려 봅니다. 자, 정수리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뒤통수의 느낌, 얼굴 전면에 느껴지는 느낌, 목, 양 어깨, 오른팔의 느낌, 왼팔의 느낌, 가슴의 느낌, 등, 허리, 배의 느낌, 엉덩이, 허벅지, 양무릎, 종아리, 발목의 느낌, 발바닥의 느낌,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